자, 스팀 창의사고력 수학 100제입니다. 올해는 3학년 과정이고요. 이렇게 생긴 교재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겁니다. 올해는 토끼가, 토끼 캐릭터로 책이 나왔네. 해마다 이 책 표지가 바뀌어가지고, 음, 어떤 녀석이 나올까 선생님도 매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학년 구분도 되었고 예쁜 토끼 캐릭터가 들어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창의서력 수학 100제 100개의 문제를 다뤄볼 거고요. 선생님과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6개월간 그럼 몇 강이지? 총 24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단원이에요. 수와 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 과일값은 얼마, 최고의 연비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공부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과일값은 얼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 볼게요. 지금 과일 가게에서 어떤 학생이 과일을 고르고 있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따라서 과일 가게에 가보거나 마트에 있는 과일 코너에 가서 과일을 구경하거나 골라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선생님의 집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마트에 갔더니 이제 한 친구는 어, 청포도 사주세요. 그래서 청포도 사고요. 한 친구는 딸기 사주세요. 그래서 딸기 샀고요. 그래서 나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바나나를 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과일 고르거나 사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랬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좀 읽어줍니다. 연우가 읽어볼게요. 류연우, 연우가 읽어주세요. 지혜는 좋아하는 과일을 사려고 과일 가게에 들렀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께서는 값이 저렴하고 싱싱한 제철 과일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며 신선한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자, 어떻게 과일을 고르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이번에 시환이. 시환이 읽을 수 있을까? 성시환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제철인 참외는 색깔이 예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것이고 수박은 검은색의 줄무늬가 선명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한 것이라 하셨다. 그래, 이렇게 잘 읽어줬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요즘 바뀌었지? 요거는 예전에는 수박 주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지가 마르면 그럼 신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막 꼭지에다가 테이프도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런 사람들이 요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수박을 많이 골라서 아예 꼭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는 꼭지보다는 이제 검은색 줄무늬가 선명한지, 통통통 예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박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어서 읽어줍니다. 다건이, 이다건 읽어주세요. 또 가을이 제철인 사과와 배는 껍질이 팽팽하고 광택이 흐르며 무게가 무거운 것이 가짐이 많고 신선한 것이 있고 겨울이 제철인 감귤 역시 마찬가지라 하였다. 그죠? 자, 제철 과일, 가을에 나는 과일인 사과와 배는 껍질이 팽팽하고 광택이 흐르고 반짝반짝하고 뭐 이런 거, 또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이 신선한 거고, 겨울이 제철인 감귤. 여러분 올해 귤 먹어봤지, 그지? 귤 많이 먹잖아. 귤 같은 경우도 광택이 흐르고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했어. 신선한 과일이래. 자, 이런 설명을 들은 지혜는 어떤 과일을 사야 할지 고민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과일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과일 다들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어떤 과일인지 지금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여러 가지 과일이 있잖아. 선생님, 전 과일이 다 좋아요. 아니면 다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그중에서 한 가지만 딱 골라보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연우는 딸기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태재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이라고 해요. 다른 친구들도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과일 다 좋아하는데 특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은 선생님은 복숭아 좋아해요. 네, 가끔 보면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저는 복숭아 못 먹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지윤이는 메론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고요. 시환이는 파인애플 좋아하고요. 다건이는 망고, 성현이는 망고스틴. 망고랑 망고스틴이랑은 다른 과일이지. 그지? 선생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망고랑 망고스틴은 다른 과일인 거야, 그지? 그지? 연우도 복숭아를 좋아하나 봐요. 선생님이 복숭아 이야기할 때 저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그지? 좋아. 이렇게 문제 풀고 문제 풀기 위한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과일 가게 갔을 때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더 재밌게 문제를 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좋았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문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좀 읽어줍니다. 태재가 읽어주세요. 태재야. 바나나 한 송이에는 모두 12개의 바나나가 달려있다. 바나나 한 송이의 가격이 5,000원이라 할 때 바나나 한 개의 가격은 얼마나 적당한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좋아요. 자, 바나나 한 송이. 얘 바나나 한 덩어리. 얘가 5,000원입니다. 좀 비싼가? 뭐, 이 정도 하지 않나? 가끔 할인할 때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뭐, 이 정도 가격인 것 같아. 바나나가 많이 달려있잖아. 12개나 달려있잖아. 자, 이때 바나나 한 송이. 얘 바나나 한 개. 한 개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바나나 전체가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한 개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지 여러분이 생각한 답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자, 바나나 한 덩어리가 한 송이라고 하거든. 이 한 뭉치가 5,000원일 때 이 한 개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405원? 416원? 다건이 3,000원? 또 다른 친구. 자, 먼저 태재의 마이크 한번 열어볼까요? 태재야. 이태재 마이크 한번 열어볼게요. 태재야, 6.25라고 적었는데 이거 얼마를 얘기한 거야? 625원이요. 625원. 왜 바나나 한 개가 625원이 된다고 생각해? 그 50에서 나누기를 했는데 625가 나와가지고요. 50을 얼마로 나눴어? 50을 잘못 계산했다. 알겠어. 태재가 어떻게 한 송이의 가격을 구하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 그지? 오케이, 태재 마이크 닫아주시고요. 전체 바나나의 가격에서 바나나의 개수 12개가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50을 12개로 나눈 것이 아닐까. 근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친구 연우가 마이크 한번 열어볼까요? 연우는 한 개의 가격이 405원이라고 했는데요. 405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일단 12를 곱해서 50에 가장 가까운 수가 뭘지 일단 생각을 했는데 4가 나와가지고 400이라고 썼어요. 근데 400하면 200원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5원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잘 설명해 줬어. 잘했어. 선생님은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잘 설명하는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 잘했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우의 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성현이도 마이크 한번 열어볼까요? 성현이는 왜 416원이라고 생각했어요? 5천 나누기 12를 했는데 음, 어림잡아 보니까 400원 정도 나와가지고 음, 16원은 그냥 찍었어요. 그래. 416 되고, 뭐 나머지가 8 8 정도 나와요. 되니까, 416원보다, 조금 더, 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5,000원을 12송이로 나눴어요. 잘했어요. 성현이도 어떻게 답을 구했는지 잘 설명해 줬고요. 계산도 훌륭합니다. 좋아. 그 다음에 다건이 한번 마이크 열어볼까요? 다건이는 왜 3,000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었더라도 그렇게 찍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3,000원이라고 찍을 때 왜 3,000원이라고 찍었지? 다른 이유는 없어? 네. 오케이, 알겠어. 다건이는 그냥 3,000원이요. 이렇게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시환이 마이크 한번 열어볼까요? 시환아. 네? 시환이는 왜 바나나 한 개가 500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5,000원도 저기 앞에가 5로 시작하니까 좀 500원으로 그냥 해봤어요. 그랬어? 좋아. 500원. 뭐 5,000원처럼 5로 시작해서 뭐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 뭐 나름 이유라고 하니까요. 지훈이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훈이 마이크 한번 열어보자. 지훈이는 350원이야, 250원이야? 250원이요. 진짜 250원이야? 왜 250원이라고 생각했어요? 5,000원 나누기 10이 500인데 500에서 또 나누기 2를 하면 250이 돼서요. 그랬군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니? 나눗셈 어렵잖아. 5,000 나누기 12 어렵지 않아?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정확한 계산을 활용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의견, 그러니까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바탕으로 얼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산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이용해서 적절한 가격을 정해보는 그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송이의 가격을 300원이라고, 한 송이가 아니라 한 개의 가격을 300원이라고 해봅시다. 300원. 그지? 한 개 300원이야. 근데 바나나가 12개라고 했지. 그지? 다 팔면 얼마예요? 3,600원이에요. 3,600원이에요. 한 개씩 12개를 팔았는데 3,600원이에요. 한 송이가 5,000원인데 한 개씩 뜯어서 팔았는데 3,600원이면 잘 판 거예요? 잘 못 판 거예요? 여러분이 과일가게 사장님이에요. 한 덩어리를 그냥 팔면 5,000원인데 하나씩 떼서 팔았더니 3,600원이 생겼네요. 손해를 본 거예요? 이득을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잘했어? 5,000원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지 않아? 원래 가격이 5,000원인데 하나씩 다 팔았더니 3,600원밖에 안 돼. 속상하잖아. 그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씩 뜯어서 팔았을 때의 가격이 적어도 416원보다는 컸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 하나씩 뜯어서 팔아도 5,000원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답들 아주 좋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개에 500원 정도 받습니다. 한 개에 500원 받았어요. 12개를 팔아요. 그럼 얼마예요? 6,000원이죠. 그죠? 6,000원을 벌었어요.
원래 한 개가 5,000원인데 하나씩 뜯어서 팔아서 6,000원을 벌었어요. 어때요? 잘 판 거죠? 어,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 감각을 이용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바나나의 대략적인 가격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3,000원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지? 찍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생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봐.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 가서 바나나를 사려고 합니다. 알겠지? 바나나 한 개가 5,000원이에요. 그지? 근데 봤더니 누가 하나 떼갔네. 땡 하고 떼갔네. 그럼 여러분은 이 바나나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5,000원짜리 바나나인데 여러분이 봤더니 누가 하나 떼갔어. 그럼 이 바나나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사고 싶어? 5,000원 다 주고 살 거야? 어? 여러분이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국지가 이렇게 사과야 이거 하여튼 사과라고 해봐. 사과라고 해봐. 사과를 사러 갔는데 여기 누가 한 입 깨물어서 먹었어.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런 걸 누가 사? 안 사잖아. 이런 식으로 한 개를 떼든 두 개를 떼든 세 개를 떼든 이 바나나를 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 바나나에서 한 개를 떼면 이 바나나를 팔 수 없으니까 3,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었던 수학 문제는 아마 답이 딱 나와서 이 답과 비교했을 때 같으면 정답, 틀리면 오답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이 많았을 건데 선생님과 하는 수학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처럼 아닌 문제들도 많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만 적절하다면 모두 다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의 답 중에 얼마가 적당한가요? 적당한 가격은 416원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416원 이상 되는 가격이면 모두 다 정답. 근데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이유가 있다면 모두 다 동그라미. 알겠지? 선생님 저는 416원보다 적은 수를 적었어요. 그런 친구는 416보다 큰 수로 바꿔요. 그리고 왜 그 수가 바나나 한 개의 가격으로 적당한지를 쓰면 됩니다. 지금. 알겠지? 첫 번째 문제니까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알겠어? 좋아.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어갈게요. 2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현준 읽어주세요. 뒤에 여러 개의 사과가 담겨있는 바구니에서 가장 큰 사과를 고르려고 한다.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큰 사과를 고르는 방법 3가지 서술하시오. 좋아요.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일 가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직접 과일을 담아서 몇 개 살지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봉지에 담아갖고 오는 경우 혹시 있는 거 알아요? 대부분 이렇게 다 담겨 있지만 여러 개가 있고 뭐 감자나 뭐 무 아니면 뭐 오이 이런 것들 쭉 쌓아놓고 거기서 손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골라가지고 몇 개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만큼 계산을 하고 갖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 겪어본 적 있어? 그런 경우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마트 갈 때, 엄마 아빠랑 마트 가거나 과일 가게 갔을 때 직접 이렇게 과일이나 물건을 담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런 경우에요. 여러 개의 사과가 막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가격이라면 그중에 가장 큰 사과를 고르는 것이 좋겠죠. 안 그래? 근데 거기 있는 사과들을 저울에 올려가면서 하나하나 가장 큰 사과를 고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래요.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큰 사과를 고를 수 있을까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큰 사과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 눈으로 보고 선생님 저는 눈으로 봐서 가장 큰 녀석을 골라요. 요거는 적절한 답이 안 돼요.
제가 직접 들어보고 손으로 들어보고 가장 무거운 걸 골라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감각과 다른 눈대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과학적이다 혹은 수학적으로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그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가장 큰 사과를 고를 수 있는 정확한 방법만 이 문제의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어?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 사과의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고른다. 사과가 있을 때 이 사과의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긴 녀석이 뭐가 될 거야? 가장 큰 사과라고 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큰 사과를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두 번째는 평평한 곳에 사과를 두고 평평한 곳에 사과를 두고 가장 키가 큰 녀석 고른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아니면 사과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어떤 동그란 구멍도 괜찮아. 네모난 구멍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과를 통과시켜 보는 거야.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 통과하지 못하는 게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큰 사과를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고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이 물통에 넘치는 물을 받을 수 있는 통을 옆에다가 큰 통에다가 작은 통에 물을 가득 담고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사과를 퐁당 담궈요. 그러면 사과의 양만큼 물이 넘치겠죠. 그지? 그럼 이 넘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과는 큰 사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과를 모두 이렇게 물이 가득 담긴 통에 담궈서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 물이 가장 많이 넘친 사과가 가장 큰 사과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사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방법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대략 고른다. 손으로 들어보고 대략 고른다. 이런 방법보다는 누구나 다 가장 큰 사과를 고를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설술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해놔. 알겠지? 자, 이렇게 수학 문제 안 갔지? 이런 거는 재밌잖아. 아이디어 내는 문제니까. 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열심히 풀어보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최고의 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연비.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줍니다. 성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현아. 자동차의 연비란 보통 1리터의 연료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비가 높은 자동차일수록 적은 연료로 먼 거리를 갈 수 있어 연료비를
낄 수 있다. 그렇구나. 최근 1리터의 연료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소개되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읽어주세요. 최지훈, 지훈이가 읽어주세요. 우리가 타는 보통 자동차들이 1리터의 연료로 10km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왜 이 자동차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자동차들이 1리터 연료로 10km, 요즘은 이제 자동차마다 좀 달라서 더 멀리 가는 자동차도 많아요. 선생님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리터 연료로 보통 한 15km 정도? 이 정도 가고요. 음, 음. 근데, 어, 같은 연료로 더 멀리 가면 좋은 거지. 그지? 어? 여기 1리터 100km고 여기가 아니고 잘못 표시했네. 1리터 연료로 보통 10km 정도 가는데요. 선생님 자동차는 한 15km 정도 가는 자동차. 10km 못 가는 자동차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 옛날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서 아,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타는 자동차들도 아마 10km보다 좀 더 가거나 뭐 왔다 갔다 이 정도가 보통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읽어주세요. 연우, 류연우 읽어주세요. 어, 어디 읽어요? 하하, 선생님 수업에 집중했어야지. 자, 여기서부터 읽어줍니다. 이 자동차는 효과적으로 공기를 가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기 저항이 작고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전기 모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 자, 전기 모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었다라고 하죠. 자동차가 달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모아서 전기로 배터리에 저장한 다음에 자동차가 필요할 때 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술을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읽었으면 마이크 꺼주시고요. 요즘 보면 뭐 전기 자동차, 충전해서 다니는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동할 때 스스로 충전해서 전기를 충전해 왔다가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적은 연료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지? 적은 연료로 멀리 가면 돈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덜 오염시키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 안 그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성시환, 시환이가 읽어주세요. 시환아. 다음은 연비를 구하는 방법이다. 288km를 가는데 24 리터. 리터의 연료가 필요한 자동차의 연비를 구하시오. 잘 읽어줬습니다. 자, 연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 그러니까 1리터의 연료로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한 것을 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 나누기 사용된 연료의 양 이렇게 되거든. 연비를 구하라고 했고 어떻게 구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288km이고요. 사용된 연료의 양은 24리터가 되겠죠. 그지? 이거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아직 나누기 너무 어려워요. 나누기 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288에서 24를 몇 번이나 뺄 수 있는지를 계속 빼봅니다. 계속 빼봅니다. 몇 번 뺄 수 있는지. 몇 번 뺄 수 있죠? 응? 몇 번 빼면 0이 됩니까? 몇 번 빼면 되나요? 12번 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288을 24로 나누면 12묶음이 된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비는 얼마입니까? 정답은 12가 되고요. 12가 되는데요. 나눗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나눗셈이 아직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뺄셈식으로 바꾸어서 이 288에 288에서 24를 몇 번 뺄 수 있는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리터마다 1리터 갈 때마다 24리터 288km를 가는데 이만큼 거리를 가는데 얼마만큼의 연료가 들었어? 사용된 연료가 24리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거리를 몇 조각 내면 돼? 24조각 내주면 24조각 내버리면 몇 조각이야? 2, 4, 6, 8 38, 24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두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나눠주면 1리터로 간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런 계산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알지? 선생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그지? 선생님 나눗셈 다 할 줄 알아요, 그지? 미안해. 앞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건이가 읽어주세요. 다건아. 다음 보기는 자동차 A와 자동차 B의 가격 연비를 비교한 것이다. 내가 만약 자동차를 산다면 어느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난 다른 기능은 모두 같습니다. 좋아요. 자동차 A와 B가 있는데요. 모든 기능은 다 같은데요. 뭐만 다릅니까? 가격과 연비만 다릅니다. 자, 자동차 가격은 일단 자동차 A가 더 비싸요. 그죠? 3,500만 원이고 얘 3,000만 원이에요. 얘는 자동차 3,500원이고 얘 3,000원이에요. 3,500원이 더 비싸지. 근데 A 자동차는 1리터의 연료로 15km를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죠. 하지만 얘는 1리터의 연료로 10km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같은 연료로 누가 더 멀리 가? 가격은 누가 더 비싸? 가격은 B가 더 싸. B가 저렴하다. 반대로 A는 비싸다. 근데 연료는 누가 더 많이 필요하다? 같은 거리를 갈 때 누가 더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 연료는 B가 더 많이 소모한다. 연료는 B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 A를 살 건가요? B를 살 건가요? 자, 여러분 A, B 쓰기 어려우니까 자동차 A를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채팅창에 1번, 아니요 저는 B를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 채팅창에 2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기능은 똑같아. 모든 기능은 똑같은데 얘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같은 연료로 멀리 갈 수 있어. 하지만 얘는 가격이 조금 싸지만 같은 연료로 멀리 가지는 못해. 어떤 자동차를 살 거야? 어떤 자동차를 살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저는 A 자동차를 살 거예요. 그 이유를 써주면 돼요. 저는 B 자동차를 살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자, A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이유를 들 것으로 선생님이 생각이 드냐면 자동차의 가격은 비싸지만 연료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저는 자동차 A를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가고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지.
왜냐하면 두 자동차 중에 누가 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빠르기가 나와 있나? 어떤 자동차가 운전하기가 더 힘들지? 어떤 차가 더 어려워? 나와 있나? 다른 기능은 모두 같다고 했어. 가격이랑 같은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좋아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유는 무엇을 이유로 들어야 합니까? 가격 혹은 같은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 연료를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지를 이유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가격이 비싸지만 같은 연료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연료비를 아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자동차 A를 고를 거예요. 아니에요. 전 자동차 B를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이 자동차를 살 때 아꼈던 500원을 연료비로 쓸 수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그 차이를 연료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자동차 타고 멀리 안 갈 거예요. 멀리 안 가니까 연료비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싸게 사고 그 가격으로 그 아낀 돈으로 기름을 넣겠어요. 연료를 넣겠어요. 저는 조금 비싸지만 이 차를 사서 연료도 적게 사용해서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오염도 줄일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를 들어야 해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골랐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적든지 혹은 이걸 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적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내용을 결정하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전 둘 다 좋아요 이런 거 안 돼. 둘 다 별로예요 이런 것도 안 돼. 반드시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적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자동차를 고를지 왜 그 자동차를 골랐는지 그 이유까지 적어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주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거든. 3번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3, 4, 5, 6, 7번 주제까지 예습해오는 것을 숙제로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예습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풀기가 어렵다면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읽어오는 것, 그 정도 선생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지? 좋았어.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